와 좋다. 와 들어갔어요. 토마스 뮬러. 와 페리시치. 와 와 와 나브리. 와 와. 와 레반도프스키 또 쿠티뉴 쿠티뉴까지 넣었어. 또 쿠티뉴. 와우 달슨의 라이브. 이 팀 진짜 세네요. 세도 너무 셉니다. 바이에른 뮌헨 올 시즌 최고의 어떤 페이스를 보여줬고 최고의 어떤 결과를 내온 것까지는 못 지켜봤었는데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개인, 팀 전술적으로 완벽합니다. 바르셀로나를 오늘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이겼는데 여러분 다들 뭐 결과는 아시겠지만 8대2입니다. 8대2.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토너먼트 대회에 올라와서 한 경기에서 8골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 상대가 다른 팀도 아니고 바르셀로나예요. 바르셀로나. 이게 토마스 뮬러 2골 넣었죠. 페리시치, 나브리, 키미, 레반도프스키, 쿠티뉴도 2골 넣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건 물론 8대2라고 하는 결과 자체가 일단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일 수 있는 것은 쿠티뉴에게 2골을 내줬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실점이 되는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에서 있다가 잘 안되니까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 보낸 선수 아닙니까? 원래는 바르셀로나 선수예요. 쿠티뉴가. 근데 그런 쿠티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보냈는데 원 소속팀을 상대로 해서 오늘 2골과 하나의 도움을 교체로 투입돼서 그것도 때려 넣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임대 보낸 선수가 어떻게 뜁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합의하면 괜찮아요. 구단끼리 합의하면 원래 그 임대 간 선수가 그 전 원래 소속팀 원 소속팀을 상대로 해서 경기를 못 뛴다는 것도 합의서에 그렇게 쓸 뿐이에요. 근데 뛰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쿠티뉴를 뛰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뛰어도 뭐 큰 영향이 있겠어? 그러니 얼마나 바르셀로나가 더 굴욕적이거나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오늘 8대2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종 결과가. 근데 그 중에 한 골도 바이에른 뮌헨의 자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10골이 나왔는데 그 중에 9골을 바이에른 뮌헨이 다 만든 거예요. 알라바의 자책이 전반전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재난 지원골이었다. 사실 오늘 경기가 바르셀로나에겐 거의 재난 수준이잖아요. 공포, 충격, 악몽, 그 재난에 빠졌던 바르셀로나에 이게 하나 골을 자책으로 준 거다. 재난 지원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조원이의 조스카상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건 뭐 바르셀로나가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진 경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완벽하게 이긴 경기죠. 진짜 완벽하게 이긴 경기입니다. 저는 그 오늘 바이에른 뮌헨의 이 폭발적인 공격의 상징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63분에 양쪽 풀백의 동시 오버랩. 전 이 장면이라 봅니다.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잘했지만 양쪽 풀백 알폰소 데이비스 왼쪽 풀백 오른쪽 키미가 동시에 오버랩을 쳐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쭉 오버랩 와서 골라인 타고 들어와서 컷백 내준 것, 반대쪽에 키미가 오버랩 들어와서 꺾어 들어와서 여기서 슈팅돼서 넣은 것. 양쪽 풀백이 동시에 공격 가담을 해가지고 늘 정도로 파괴적이고 폭발적인 팀이 바로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은 오늘 경기 전까지도 공격 능력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골 제일 많이 넣었던 팀이고요. 슈팅 제일 많이 때렸던 팀이고 유효슈팅 가장 많이 연결했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만 전설적인 경기를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스탯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경기에 포함된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바이에른 뮌헨이 걸어온 길
골이나 슈팅 관련한 모든 거 올킬. 바이에른 뮌헨이 다 올킬입니다. 예.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경기까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9전 전승입니다. 한 번도 안 졌어요. 비긴 경기도 없습니다. 9전 전승. 유일하게 지금 올 시즌 전승을 달리고 있는 팀인데 그 9번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넣은 골 한번 보시죠. 39골 넣었어요. 9전 전승에 39골이면 경기당 4골 이상씩 무조건 때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자국 리그에서 예를 들어서 양악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면 유럽에 있는 각국의 리그의 우승팀 포함을 해서 상위권 팀들이 모이는 최고의 대회예요. 여기서 경기당 4골 이상을 때려 넣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챔스에서 양악하는 거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뮌헨 다음으로 골 많이 넣은 팀이 파리예요. 22골이에요. 차이 보세요. 맨시티 20골입니다. 토트넘 18골, 아탈란타 미친 아탈란타 17골 넣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저 정도입니다. 레반도프스키 오늘 또 골 넣으면서 14골. 이러면 이제 호날두의 챔피언스리그 한 시즌 최다골인 17골과 3골 차로 좁혔습니다. 레반도프스키도 잘하지만 저 밑에 있는 나브리 포함을 해가지고 여기는 온 선수가 무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올 더 베스트입니다. 약점 찾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잘해요. 여러분들 그 바르셀로나가 오늘 전반전에만 4골을 내줬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에게.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전반전에만 4골을 실점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게 바로 바이에른 뮌헨이에요. 바이에른 뮌헨이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또 바르셀로나가 그냥 모든 공식 경기, 그게 챔스건 뭐건 간에 모든 공식 경기에서 이렇게 한 경기에서 8골 내준 기억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오래전이에요. 74년 전인 1946년 코파델레이에서 세비야에게 0대8로 진 게 마지막입니다. 74년 만에 한 경기에서 8골을 내줬습니다. 이걸 또 바이에른 뮌헨이 만들었죠. 야, 이거 진짜 충격적인 패배네요. 충격적인 패배예요. 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자, 오늘 이게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인데 오늘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술적인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의 완승, 바르셀로나의 완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라인업부터 먼저 보면 약점 찾기가 어려워요. 최전방에 있는 레반도프스키부터 골키퍼 노이어까지 페리시치, 뮬러, 나브리, 티아고 알칸타라, 고레치카, 알폰소 데이비스, 알라바, 보아탱, 키미, 노이어. 약점이 어디죠? 약점이 없어요. 진짜 약점 찾기 어렵습니다. 토마스 뮬러는 참 볼 때마다 신기한 선수라는 느낌이고 어디에 갖다 놔도 윙이건 이선이건 전방이건 어디를 갖다 놔도 굉장한 플레이를 해주고 나브리는 왜 잉글랜드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레반도프스키는 이 진짜 발롱도르 취소만 안 됐으면 이번 시즌 아마 그 축구계가 받을 수 있는 개인상 다 싹쓸이 했을 겁니다. 뭐 나머지 선수들도 얘기할 게 없어요. 저 오른쪽에 키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래 파바르 선수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파바르가 부상 때문에 키미는 미드필더와 저 오른쪽을 다 보는 선수인데 혹시 저기서 뭐 이런 게 좀 있었고 혹은 왼쪽 풀백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오늘 경기 앞두고 약간 부상 여파가 있어서 혹시 여기서 뭐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 바르셀로나와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오늘 전술적으로도 키케 세티엔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 또 통하지 않은 건 오늘 경기 앞두고 바르셀로나가 미드필더를 좀 두껍게 세우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명 체제로 가겠다. 그래서 4-4이거나 다이아몬드 4-4이거나 4-3-1-2거나 그래서 오늘 결국 약간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4-3-1-2를 세웠단 말이에요. 저렇게 전형적인 윙어를 두지 않고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를 4명을 이제 바르셀로나 꽉 쪄놨는데 왜 그랬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 잘하니까 바르셀로나가 중앙의 선수를 많이 넣고 이걸 한번 압박 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돼서 후반전에는 그리즈만 넣고 다시 4-3-3으로 펼쳐 들어가는 걸 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전술적으로도 안 통하고 선수 개개인적으로도 안 통해요. 바이에른 뮌헨 극강입니다.
너무 잘하네요. 여기서 오늘 스탯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지금 꺼냈는데, 자, 뭐 8대2 기록이라고 하는 거 보셨을 거고, 슈팅 숫자 한번 보세요. 오늘 경기만 놓고 보자고요. 오늘 경기만. 예. 26대 8입니다. 전체 슈팅이. 바르셀로나가 이렇게까지 밀린 경기가 있어요? 슈팅 숫자가 3배 이상으로 무너진 경기가 있나요? 진짜? 경기장 반만 쓰는 경기 아니에요? 뉴슈팅도 5개 대 13개. 완벽한 뮌헨에게 승리고 바르셀로나에게 완패입니다. 그리고 되게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점유율이에요. 점유율이 45대 55예요. 우리가 이제 바르셀로나 축구를 이야기할 때 경기에는 질 수 있지만 점유율에선 지지 않는다. 이게 바르셀로나를 상징하는 문구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지죠. 예. 뭐 실제로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도 레알에게 우승을 내줬으니까. 근데 바르셀로나는 경기에 질 수는 있지만 점유율에서는 안 진다는 게 그 바르셀로나의 오랜 전술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이 그것도 이겨버렸어요. 55대 45로 그것도 이겨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바르셀로나는 뛴 양에서도 뒤졌어요. 차이가 이 정도로 좀 벌어졌고, 바이에른 뮌헨 진짜 강한데요.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강하다는 게 뭔지. 진짜 강하다는 게 뭔지 한번 느꼈고, 레반도프스키 그러니까 오늘 8경기 연속골이었군요. 이렇게 챔피언스리그에서 8경기 연속골 넣은 거는 5번째라고 그래요. 옛날에 호날두하고 반니스텔로이 등등등등 있었는데 진짜 뭐 누구 한 명 할 것 없이 진짜 잘하네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4강이 올라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내일 있을 맨시티하고 리옹의 승자와 만나게 됩니다. 4강에서 만나고, 저쪽 위에는 라이프치히와 파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페이스만 놓고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확실히 강합니다. 뭐 스탯으로 봐도 그렇고,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파괴력으로 봐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이 제일 강한데,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수는 이번 챔피언스 리그는 단판으로 포르투갈 중립지역에서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게 하나 변수긴 합니다.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은 무지막지하게 강하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이렇게 되면서 트래블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분데스리가 우승했죠. 그 다음에 포칼 우승했죠. 그래서 이번에 챔스까지 우승하게 되면 찐 트래블 달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으로 놓고 보더라도 또 트래블을 달성할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레반도프스키 분데스리가에서 득점왕했죠. 포칼에서 득점왕했죠. 지금 14골로 기록적인 챔피언스리그 득점 레이스 보여주면서 10여 년 만에 호날두나 메시보다도 더 골을 많이 넣으면서 득점왕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챔스 득점왕까지 하게 된다면 팀도 트래블, 레반도프스키도 트래블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르셀로나 얘기만 좀 짧게 하고 좀 정리를 해보면, 바르셀로나는 대대적인 어떤 변화에 직면할 것 같은데요. 일단 키케 세티엔 감독은 경질될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키케 세티엔 감독이 올 시즌 무관이었잖아요. 바르셀로나가 우승한 게 없잖아요. 뭐 라리가에서도 우승 못하고 코파에서도 우승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8강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것도 기록적으로 정말 뭐 74년 만에 8골을 내주면서 졌기 때문에 세티엔 감독이 버티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원래 그전에도 뭐 사비 뭐 계속 어차피 나중에 사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키케 세티엔 감독이 경질될 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아마 선수단도 굉장히 대대적인 물갈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경기 도중에 그 메시가 후반 한 중반이었나요? 무릎 딱 잡고 고개 숙이면서 거의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막 했던,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뭐 우승을 놓친 것도 있지만 그 내분이네 뭐 그다음에 뭐 부상이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말들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또 메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말들도 나왔었고, 막판에 또 아르투르의 이적 문제 때문에 또 골치 아팠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나이가 차고 있는
수아레스와 메시 포함을 해가지고 아마 이런 기록적인 패배가 이런 세대 교체, 물리적인 어떤 리빌딩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게 오늘 경기 정확한 어떤 장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경기인지 다른 경기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오늘 경기의 라커룸, 바르셀로나의 라커룸의 사진이라고 하면서 한 분이 보내주신 건데, 뭐 이게 어떤 장면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딱 지금 이 포즈가 바르셀로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은 딱 대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메시는 약간 눈동자에 약간 초점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다른 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테어슈테겐도 그냥 딴 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바르셀로나 오늘 경기 패배는 굉장히 충격으로 좀 다가갈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바르셀로나의 수비수인 피케가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를 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감독이나 선수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바르셀로나는 구조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럽 정상에서 경쟁할 수가 없다. 라리가에서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 선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르셀로나 운영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는 우승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를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승에 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대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아마 이런 말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말들은 계속 나올 거고, 이런 게 아마 소용돌이 치면서 바르셀로나를 둘러싼 말들이 아마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